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삐 풀린 분양가, 적절한 집값은? 요즘 새 아파트 분양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분양가가 평균 2천만 원을 넘었고요. 심지어 4천만 원을 넘는 곳도 생겼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닐지 걱정이 나옵니다. 이럴수록 분양가가 적절한지 잘 따져보고 가치 있는 집을 잘 골라야 할 텐데요. 전문가에게 고분양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고삐가 풀렸다라는 표현 함부로 안 쓰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가는 정말 고삐가 풀렸다 이런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던데 네. 얼마나 고삐가 풀린 겁니까?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네네. 분양가 할인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분양 좀 받아줘라는 한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옛날 기준이죠. 평당 가격인데요.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050만 원. 와. 그러니까 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14억 9천만 원 정도. 15. 와, 거의 15억이네요. 강남이 아닙니다. 네, 강남 네. 3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고요. 자, 동대문구의 레미안 라그란데 이게 네. 이문 1구역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3.3제곱미터당 3,285만 원. 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동대문 이문이 서울에서는 좀 약세 지역이었거든요. 네. 과거에 뭐 한 1억 원 정도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고분양가로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입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경기도인데 광명 뉴타운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12억 7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아까 이문동보다 더 높네요. 서울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예, 예. 더 높게 나왔는데 평균 분양가는 2천만 원이고요.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 뭐 15억. 네. 뭐 아까 광명이 뭐 3,700만 원 평당. 네. 분양가가 정말 상승세가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이렇게 비싸면 좀 주저할 만도 한데 청약 경쟁률은 또 엄청 높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올 초만 하더라도 할인해줘도 경쟁률이 안 나왔는데요. 네. 지금은 이 분양가인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높냐면요. 3.3제곱미터당 4,050만 원, 아까 제가 14억 예. 9천만 원이라고 했죠. 98.4대 1, 거의 아. 100대 1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나올 때 한 10대 1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 10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예. 동대문 라그란데도 79대 1,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게 1순위입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1순위 청약에서도 많이 계약이 됐고요. 몇 개 남은 게 무순위로 넘어갔는데 저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남을 줄 알았거든요. 네. 127.8대 1이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경쟁률도 보면 경쟁률을 괜찮네요. 보면 그렇죠. 올 1월만 하더라도 0.3대 1, 0.28대 1이었는데요. 지금 평균 경쟁률이 8월이 36.6대 1 나왔습니다. 130배가 늘어난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둔촌주공 구하기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막 되게 좋은 입지인데도 분양이 안 돼서 뭐 좀 당황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전날 드린 게 정말 몇 개월 전인데. 몇 개월 전이고요. 둔촌주공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전용 84 기준에서 보면 13억대였거든요. 예, 예. 자양구 이스트폴보다도 낮았고요. 네. 낮았죠. 낮았고, 낮았고 13억. 광명하고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때는 미분양이 났는데 미계약이 났는데 지금은 100대 1 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둔촌주공이 만약에 그 가격에 분양을 하면 아마 300대 1 정도 나올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 보실 분들은 뭐 아까 뭐 몇 천만 원 평당 가격 와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경쟁 높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리 요새 뭐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거는 이유가 뭘로 분석이 됩니까? 이유가 있죠. 네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네. 이유를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회복을 합니다. 급매물도 소화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됐기 때문에 네. 심리가 상당히 회복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건축 자재비, 건축비들이 올라가니까 분양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높아진다 이거군요. 원가 자체가 예. 높아졌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분양가 상한제 캡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양가를 강제로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네. 눌러버리는 캡 규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 택지에 대해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고요. 예. 또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건축비 상승 압력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가 캡이 사라지더라도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올릴 네. 수는 없는데 주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동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반기처럼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 건설회사들은 분양가를 상반기 속도 정도로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도 용감하게 올린다면 고분양가 논란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지금 옮겨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서 좀 걱정스럽다라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내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내가 분양에 도전하려는 그 아파트가 이게 과연 적절한 분양가인지를 좀 따져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이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렴하게 나와서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앞서서 본 광명 뉴타운의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전용 8사 기준으로요.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12억 7,2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요게 8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자이 더샤포레나 아파트는요. 5월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같은 광명 뉴타운 아파트인데 네. 10억 4,500만 원. 낮았죠? 작년 12월에 분양한 철산 자이 아파트는 9억 3,6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올 5월, 올 8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껑충껑충 올라갔는데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따져보면 철산역 롯데캐슬이라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는데요. 새 아파트입니다. 지금 시세가 13억 정도 합니다. 네. 한 2, 3억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5월, 4월, 5월에 10억대였으니까 자이 더샤포레나가 10억대 분양을 한 거고요. 지금 13억대. 또 철산역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푸르지오 하늘채가 지금 12억 정도 합니다. 네.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가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도 거기에 맞춰서 12억 7,200만 원 정도 딱 요 수준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지만 철산역 롯데캐슬이나 철산 푸르지오 하늘차는 이제 뭐 지은 지 몇 년 안 된 새 아파트인 거죠. 네네. 근데 이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뭐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그렇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나 보네요. 네. 아하. 그러면 우리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예, 예. 따져볼 때는요. 저는 항상 주변에 새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오래된 아파트 말고 입주 10년 이내 새 아파트 가격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요. 네. 당연히 10% 이하 정도 된다면 굉장히 감사하죠. 괜찮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네. 비슷하게 나와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네. 왜? 내가 더 새 아파트니까. 하지만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요. 저는 10%를 마지노선으로 둡니다. 10% 정도 살짝 높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왜? 내가 더 새 아파트니까 네. 10%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요. 아하. 나중에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져서 주변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예. 나는 자연스럽게 고분양가가 되기 때문에 10% 가격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비교할 건 아니고 그 네. 동네의 랜드마크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그렇죠.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네네. 분양가가 10%보다 더 낮으면 당연히 너무 당연히 고마운 좋은 거고 거고요. 네네. 높아도 한 뭐 1에서 9% 정도 사이까지면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그렇죠. 오케이. 근데 네. 10%를 넘는다면 너무 과하다. 과하다. 이렇게 봐야 나중에 되는 문제될 수도 아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주변의 신축 뭐 비슷한 시기의 아파트를 비교하는 걸 강조하셨는데 네. 근데 그냥 그 주변 시세 자체가 너무 과열돼서 높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래서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고요. 네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즘 앱들이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격 흐름을 좀 보셔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격 흐름을 실거래가 흐름을 3년, 5년, 10년 단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 상승장이야.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네. 앞으로도 주변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한번 분양받으면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네. 그 3년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분위기가 최근에 꺾인 분위기다. 실거래가 흐름이 그런 꺾인 분위기를 감지가 된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주변 집값이 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시세가 지금 과열된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의 추이를 좀 같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실거래 추이를 보면 충분히 네.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변 아파트와의 비교도 좋지만 결국에는 네. 그 아파트 입지가 좋느냐, 주변 환경이 좋느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도 좀 따지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격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는 없고요. 주변 아파트하고 비교하더라도 입지라든지 모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제가 이제 분양 아파트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네네. 저는 8개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입지, 가격, 교통, 편의시설, 학교, 세대수, 브랜드, 쾌적성, 뭐 공원이 있느냐 이런 걸 8개를 따지고요. 네.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저는 줍니다. 예. 그래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 좀 더 비중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교통이 중요하다, 출퇴근이 중요하다 그러면 교통에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점수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8개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예. 입지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입지가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면 5점. 그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아파트라면 4점. 대단지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3점. 뭐 비인기 지역의 중소도시라면 2점. 나홀로 아파트의 주변 인프라가 없다면 1점 정도 점수를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네. 가격, 교통도 이렇게 자기만의 점수 배정을 준 다음에 아파트 분양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따져볼 때 네. 이거 막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인만 소장님이 직접 평가하는 이 원 그래프 요것만 8개 기준만 잘 보셔도 너무 많은 기준을 오히려 두는 것보다는 딱 이 8개로 정리하시는 게 속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네. 좀 주말에 시간 날 때 현장을 좀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현장 임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청약할 때 그래도 내 집을 분양을 받는데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인터넷 자료만 보고 있는데요. 현장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도 인터넷 자료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네.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이 굉장히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만 보지 마시고 자료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플러스 현장에 가서 한번 임장을 해보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진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진을 너무 멋있게 잘 찍어놔서 맞습니다. 실제 보는 것보다 사진이 예쁘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임장을 가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통상 주변 랜드마크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몇 % 이상 싸면 저렴한 분양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번 3%, 2번 5%, 3번 10%. 자, 지금 상암동 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곱빛 풀린 분양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